드디어 문자와 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네모를 썼어요. 자, 그 초등학교 네모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문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수학하면은 우리는 네모를 썼죠? 그리고 네모 쓰고 특히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5학년 때 규칙과 대응하면서 세모도 나오고 네모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나왔잖아. 그걸 A, B, C 혹은 X, Y, Z, P, Q, R 이라는 식으로 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모라는 기호, 수식의 기호 대신에 문자를 쓰는 게 우리가 깔끔하고 정리하기 쉽다는 뜻에서 이렇게 문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식이라는 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학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수학 기호는요. 크게 뭐가 있냐면은 연산기호. 자, 연산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연산기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의, 연산 정의가 있습니다. 연산 정의는 뭐냐면은 왜 우리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종종 나와요. A 동그라미 뭐 B는 왜 A 더하기 B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이게 뭐냐면 연산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줍니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자 뭐 이렇게 세모를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수학 기호라고 하는 것은 연산 기호와 연산 정의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 별별 수학 기호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보통 수학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 전부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요건 조금만 더 이쁘게 그리자. 뭐 세모도 그릴 수 있고 자 뭐 마름모 그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연산기호, 연산정의라고 합니다. 자, 요게 연산정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쓰자면은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수학기호를 써서 관계를 나타낸 것이 식인데 여기에는 등식, 부등식, 다항식, 1차식,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이게 용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자, 일단 먼저 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등식, 부등식, 다항식 이렇게 쭉 있죠. 첫 번째로 자, 다항식 등호 없이 자, 등호 없이 자, 이렇게 만들어진 등호 없이 이 문자와 숫자로만 나오는 식. 자, 등호 없이 문자와 숫자 요걸로 나오는 식이 다항식이에요. 자, 다항식은 예로 들면은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다항식입니다. 자, 두 번째 등식.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자,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등호가 있는 식. 자, 그러면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누가 있는 식이라고요? 네,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있는데 이 등식에 자, 세 번째. 자, 등호가 있으면은 등식이라고 했으면 부등식은 뭐겠어요? 등호가 없는 식. 부등호가 있는 식. 자, 등호가 있는 식이 자, 등식이라고 한다면은 부등호가 있으면은 부등식입니다. 등호가 있거나 부등식이 있거나 그래서 등호, 부등호 이걸로 우리는 등식과 부등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부등식에 대해서는 언제 푸냐면은 자, 요거는 언제 풀게 되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등식을 요걸 먼저 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가 일부러 예를 안 썼어요. 우리가 이제 등식인데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은 자, 문자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등식입니다. 자, 문자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등식 중에서도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요게 어떤 예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아까 2x 플러스 3은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자, 2x 플러스 3은 5 이렇게 나오는 게 문자 값 x를 구할 수 있어서 이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무슨 식이라고요? 방정식. 방정식은 문자 값을 구할 수 있는 등식입니다. 됐어요? 문자 값을 구할 수 있는 등식이 방정식입니다. 이 문자 값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미지수라고 얘기해요. 미지수. 자, 그래서 이렇게 등식 중에서도 자, 문자 값을 구할 수 있으면은 자, 방정식이 됩니다. 자, 방정식이 돼요. 자, 다섯 번째. 방정식은 문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자 값에 대해서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요거는 해나 근은 자, 문자 값입니다. 문자 값. 즉, 자, 요 식을 방정식이나 뭐 할 것 없이 방정식이나 부등식, 부등식은 일단 먼저 냅두고요. 자, 요거 좀 미안해요. 방정식을 풀어낸 결과값이요. 풀어낸 결과값이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걸 해 혹은 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해라는 말도 있고 근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문자의 값입니다. 그건 뭐냐? 방정식을 풀어낸 결과를 합니다. 자, 이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이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은 다항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항식이라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자, 처음에는 일단 먼저 1차 방정식을 배워요. 자, 1차 방정식. 예를 하고 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나면은 중3 때 가서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2차 방정식.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2차 방정식이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것이 고차 방정식. 그래, 3차, 4차 같은 고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고차 방정식.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연립 방정식이 있으니까 연립 부등식을 배웁니다. 연립 부등식. 자, 그리고 자, 고차 연립 부등식도 배워요. 연립 방정식도 배웁니다. 자, 요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중1. 얘가 중2. 중2. 이게 중3. 자, 이렇게 딱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제 방정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1 들어갔을 때요. 1학기 때는 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2학기 때는 최소한 어디까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고급진 대행까지는 가려고 자기가 애를 써야 됩니다. 미리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방정식부터 흐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고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서 고차 연립 방정식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연립 지금은 1차 가지고 연립하는데 나중에는 2차
3차 이런 거 가지고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풉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또 아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 1차 방정식은 미지수라는 게 문자가 있거든요. 문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 이거는 1차 방정식은 문자가, 즉, x라는 문자를 쓰거든요. 자, 문자 1개가 나옵니다. 문자 1개. 자, 1차 부등식도, 자, 문자가 몇 개 나오냐면은, 이것도 문자가 1개가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에서는 문자가 x하고 y 문자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도 문자는 1개가 나옵니다. 자, 그 형태가 1차 방정식의 문자는 x, 1차 부등식에서도 문자는 x. 자, 연립방정식에서는 x, y. 그런데 2차 방정식이 나오면 x의 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런 문자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x가 나오는 방정식, 부등식이 있고 xy가 나오는 게 있고 x제곱이 나오는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연립, 자, 뭐 2차 방정식까지 요게 중학교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계산 방법뿐만 아니라 여기도 전부 다 활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 구성은 계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합니다. 자, 활용이 나와요. 자, 계산은 식 제시를 합니다. 하는 거. 자, 근데 활용 문제는요. 식을 제시 안 해주고요. 식을 만들어야 돼요, 지가. 그래서 요거는 식 만들어 답찾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우리가 계속 해봤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서 활용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활용 문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활용 문제는 그냥 말을 가지고 식을 써서 답을 찾는 거였다면은 여기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순 계산 문제나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활용 문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활용 문제, 식 만드는 게 이게 주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원래부터 바로 서술형의 비중이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는 시점이 돼버리면 서술형이 전부 서술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얘기하는 건 맞거든요. 지금보다 서술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에서 객관식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 거기서 이제 단답형 서술형이 자, 뭐 등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좋은 시절이 태어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안심해도 돼. 야, 너네 참 다행히 지금은 자 1등급 하면 굉장히 잘하고 그지? 3등급 하면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잖아. 너네는 3등급 하면은 저번에 얘기했죠. 어디까지가 3등급이에요? 기억나요? 반 조금 넘어까지가 3등급이야. 3등급이 66%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66등에도 3등급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등급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높게 가는 숫자가 작게 나오는 게 등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하면 1등급, 2등급, 1등급은 조금만 하면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젠 2등급만 나와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3등급부터가 하위권입니다. 반 넘어가니까. 네. 딱 반이 2등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어휴 그게 되게 부담이 커요. 자, 요즘 왜 이렇게 하노? 자, 읽어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생략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호의 생략. 자, 우리가 다른 기호를 생략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 빼기는 절대 생략 못해요. 곱하기를 생략합니다. 곱하기는 자,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 생략하냐면 문자 나왔을 때 숫자하고 문자 나왔을 때는 곱하기를 생략합니다. 혹은 문자하고 숫자가 나왔을 때도 곱하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 문자하고 숫자 이렇게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다. 대신에 항상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다시 누구를 앞에 쓴다고요? 수를 문자 앞에.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 앞에 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x는 이제 3x라고 쓸 거예요. 자, a 곱하기 5로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5a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서술형에서 식 만들 때, 자, 문장을 읽고 서술형의 식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식 만들 때, 자, 이럴 때, 자, 먼저 이거 그대로 곱하기 자, 식 만들어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곱하기 살려서 식 쓰면은 이거 어떻게 되게요? 서술형에서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겠죠. 자, 곱하기 살려서 식을 쓰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3x라고 안 써서 3 곱하기 x라고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감점을 줍니다. 왜? 우리가 제일 처음에 1학년 때 이걸 생략하기로 하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식 만들 때 곱하기 살려서 쓰면은 감점을 당합니다.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 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채점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서 하거든요. 제대로 채점했냐 검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곱하기 살려서 쓰면은 자, 요거는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답안 최종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식 쓰는 과정에서 곱하기 1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감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곱하기 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문자 대신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자, 대입하는 순간 문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대입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대입이라고 해요. 뒤에 가면은 자, 이 순간 이때는 생략했던 곱하기 살려야 됩니다. 자, 곱하기를 살려야 합니다. 자, 공간이 좀 되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2고 y가 3일 때, 자, xy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답은 6이거든요. 그죠? 이 뜻이 뭐냐? xy 문자를 써놨는데 곱하기 생략됐죠? 이건 뭐가 생략? xy가 이게 자, 2 놓고 자, 이렇게 xy라고 하는 건 x 곱하기 y에 곱하기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하잖아. 그죠? 잘 봐. x에 2 넣고 y에 3 넣어서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거 23이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대입하는 순간 생략했던 곱하기를 자, 이렇게 살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써야 돼요. 근데 이때 생략했던 곱하기, 숫자 대입했는데 생략했던 곱하기가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썼어. xy는 자, 2, 3은 6. 이거 맞아 틀려요? 이건 감점이게요? 이건 아예 틀린 겁니다. 이거는 감점이 아니에요. 감점이 아니고 이건 아예 틀린 걸로 갑니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는 아예 자,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다. 자, 감점이 아니라 이건 아예 틀린 거다. 감점이 아니다. 이건 아예 틀린 거다. 자,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메모 좀 하셔야겠고요. 그 옆에 역시나 읽어보시면은 문자끼리 곱할 때 알파벳 순서, 여기는 알파벳 순서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고 같은 문자는.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는 숫자가 앞에 들어간다. 숫자를 앞에 쓴다. 그리고 곱하기 생략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을 쓸 때 수를 앞에 쓴다 하는 게 숫자를 앞에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H 요 놈은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지금 뒤에 써놨잖아요. 그죠? 2분의 1 H에다가 X 플러스 Y 이렇게 써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통상 괄호가 있을 때 자, 앞에 쓰기보다는 뒤에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는 자, 여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요 순서는 2분의 1 H의 X 플러스 Y 이렇게 쓰는 것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요게 그냥 마이너스 1이 1은 생략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냥 앞에 붙여주면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쓰면은 아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해지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P하고 Q 곱하면은 마이너스 PQ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나눗셈은 생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생략을 못하기 때문에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생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x 플러스 y를 분모에 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다 하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소수를 표현할 때 0.1은 1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 1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1 요거는 생략할 수 있거든. 맞지? 1과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얘기는 0.1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자, 적어두세요. 0.1은 1이 아니라서 자, 1이 아니라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1은 생략할 수 있지만은 이 0.1이라고 하는 이놈은 1이 아니라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1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은 생략할 수 있어도 1이 아니라서 0.1 자체가 숫자거든. 1이 아니라서 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절대 조심해야 돼요. 됐나요? 자, 여기에도 잘 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분수 쓸 때요. 2분의 1x가 맞게요? 아니면 2분의 x가 맞게요? 2분의 응? x 둘 다 맞게 아니면은 뭐 누가 맞게? 이건 둘 다 1에도 되고 1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씁니다. 이건 둘 다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쓰지 마세요. 만약에 2의 1분의 자 3b 이렇게는 쓰면 돼 안 돼? 잠깐 이거 한번 봐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잘할게요 못할게요? 자, 봐봐.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이렇게 막 섞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됩니다. 이런 표현 없어요. 차라리 이건 이렇게 써야 맞겠죠. 2a 분의 3은 b하고 곱하기가 3b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를 풀면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를 자 써놔놓고 이렇게 쓰는 거 이건 안 맞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모 분자로 완전히 분리해서 쓰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2분의 1x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아까 위에서 봤던 요거 있잖아. 얘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2분의 h에다가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응? 자, 이런 것도 잠깐 기억하시면서 문제 정리하는 건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생략해서 나타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더하기는 생략하면 안 돼요. 곱하기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뭐로 돼요? x. 그죠? 요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y. 이건 이 얘기예요. 곱하기 해도 어차피 이거는 분모가 1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게 나누기는 얼마가 돼요? 자, a 곱하기 b에다가 곱하기 3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1에 되니까 요걸 이거 이렇게 쓰니까 괜히 공간만 그러네요. 뒤 옆에 많이 남아 있는데 얘도 이렇게 난 옆으로 쓸게요. 그냥 x 마이너스 y. 요것도 a 곱하기 b에다가 곱하기 자, 요거는 3분의 역수로 3분의 4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숫자 앞으로 빼니까 3분의 4 ab.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하고요? 부호부터 확인하겠죠? 자, 마이너스가 두 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나누기를 여기서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써놔놓고 난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됐잖아요. 해놔놓고 곱하기 역수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시면 돼요. 3하고 6하고 약분하고 2하고 4하고 약분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모에는 z밖에 없어요. 자, 분자에는 2도 있고 자, 여기 x도 있고 y도 있죠. 그래서 2xy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응? 그래서 분자 분모를 분리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3분의 4ab라고 써도 이건 틀렸다고 안 그럽니다. 알겠죠? 분모 분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완전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는 요거하고 두 개가 별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0.2. 자, 요거는 바로 여기서 얘기할게요.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0.2x, 요건 0.2x 바로 생략할게요. 요거는 곱하기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빼기, 자, 요걸 이렇게 써도 돼요. 5분의 1에 a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0.2x를 써놓고 마이너스 5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보세요. 내가 분자로 쓸 때는 여기 있던 이 괄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략됐어.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렇게 쓸 때하고 요렇게 쓸 때 아까 위에서도 앞에서도 문제 잠깐 있었겠지만은 괄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생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분의 괄호 a 플러스 b는 안 씁니다. 뭘 곱했을 때는 쓸 수 있어도 자, 여기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는 안 쓰고요.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라 가지는 않겠지만은 쓸 때 요거는 괄호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분자로 합쳤을 때는 괄호 생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괄호는 생략하자.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의 괄호는 생략을 하자. 알겠죠?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십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기본 문제와 유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유제 문제. 요건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요건 해야 되는데. 자, 먼저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무조건 부호부터 정리해요. 부호 결정이 무조건. 자, 부호 결정이 1춘입니다. 이건 1번 부호 결정이에요. 자, 2번에 자, 결국 여러분들이 분모 자리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 마이너스 두 번 나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치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7인데 얘가 뭐 곱할 게 없죠. 그냥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나와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3번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인데 괄호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입니다. 이게 요렇게 붙어야 돼요. 3번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로 바뀌어버리면은 이거는 곱하기 얘가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분모. 얘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버리면 분자는 3되고 분모는 1되니까 그냥 바로. 얘들은 그냥 그대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가 괄호 앞에 있을 때. 자, 이게 분배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와 괄호 앞에 있을 때는, 자, 이때는 마이너스가 괄호 속 괄호 속 부호를 모두 반대로 바꿉니다.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가 누구한테 곱해지냐면 얘한테도 곱해지고 얘한테도 곱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래서 x하고 y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기억하죠? 괄호 푸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곱할 때 마이너스가 각각 곱해져서 부호 자체도 이렇게 통으로 바뀐다 하는 거.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 괄호 있는 거하고 괄호 없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은 자, 이거 하나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제 1번은 이게 같은 게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같은 모양 두 개 있으면 뭘로 표시해야 돼요? 응? 같은 모양이 두 개 있으면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같은 모양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오면 거듭 제곱으로 자, 거듭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얘를 고쳐 쓰면은요, 맨 앞에 일단 숫자 마이너스 3에 a를 먼저 쓰고 x 플러스 y가 두 번 곱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숫자 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맞춰서 이렇게 쫙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유제 2번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데 얘는 이 전체가 바뀌는 거고요. 얘는 여기만 자 바뀌는 거죠. 요건 별도예요. 요건 같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요거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2번이나 유제 2번에서 나누기가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부호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분모 자리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분모 자리. 자 그래서 요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하면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자 곱셈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렇게 곱셈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분모 자리 분자 자리 이거 따로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 A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 딱 했어요. 그럼 딱 꺼놔놓고 분모가 약분될 건 없잖아요. 분모 자리 확인했어요. 분모 자리. 분모 자리에는 요것만 들어가요. O, B, C. 분자 자리. 분자 자리는 이것만 들어가요. 그럼 A 요것만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분자 자리는 A만 들어가니까 여기는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곱셈식으로 바꾸고 난 다음 분모 자리, 특히 분자 자리 따로 쓰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요 얘기들이에요. 자, 이렇게 쓰는 것들이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분모든 분자들은 괄호가 지금 없죠? 근데 나중에 한 줄로 쓰려고 하면 요거 뭘로 표시해야 돼요? 괄호로 표현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수꼴에서 사라진 괄호는 다시 살려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원래는 괄호가 있는 건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는 사라진 괄호입니다. 이걸 살려내야 되니까. 괄호가 없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게 여기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꾸 왜 이러노? 자,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에서 뭔가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분모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분모로 가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나누기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로 보내기 위해서 나누기가 붙어야 된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곱하기는 아니죠. 분모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분모가 나오려면 자, 나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A 나누기 BC하고요. 그 다음에 A 나누기 B 나누기 C하고 이거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이건 BC를 곱해서 먼저 곱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얘는 A 나누기 B 곱하기 C에 괄호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생략을 하고 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BC분의 A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A 곱하기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얘는. 됐어요? 얘는 이렇게 쓰면은 A 곱하기 B분의 1이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 BC분의 A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현 자체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건 나누기 B, 나누기 C를 각각 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나온 표현은 BC를 그냥 먼저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결과는 동일한데 이 차이를 구별해 주자. 굉장히 차이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말을 가지고 식을 쓰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직사각형의 둘레, 가로하고 세로 자 더해서 2 곱하면 되죠. 정사각형 한 변, 두 배 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2를 곱하는 2를 나눈다는 것이 2분의 1 곱하는 거와 같죠? 네, 그리고 둘레 자 원주율 이제 여기서 원주율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원주율은 파이라고 씁니다. 근데 파이는 원주율 파이는 이건 뭐예요? 3.1자는 숫자죠. 그래서 원주율은 숫자입니다. 이거 문자가 아니에요. 숫자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앞에 써야 돼, 뒤에 써야 돼. 문자 앞에 써야 됩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원주율은. 그래서 자, 원둘레를 어떻게 쓰냐면은 원주라고 해서 원에 둘레 있죠. 원둘레는 자 2파이 R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R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씁니다. 2파이가 숫자, R이 반지름. 자, 그리고 원넓이는 어떻게 쓰느냐? 반지름 제곱이죠. 그 반지름 곱하기 우리가 자 열심히 어릴 때 배웠던 건 반지름 곱하기 3.1서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그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결국 반지름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2파이도 숫자고 자 파이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라서 먼저 쓴 거예요. 얘들은 숫자라서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문장을 보고 식을 잘 써야 돼요. 밑변 길이가 A이고 높이가 2B인 삼각형 넓이와 야의 합을 나타내라.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그대로 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 삼각형 넓이 쓸 때 2분의 1 곱하기 바로 생략 안 했죠. 답 쓸 때는 생략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그냥 그대로 써서 이렇게 나왔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사각형 넓이도 C 곱하기 C에서 C제곱 나왔고 결국 합칠 때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쓸 때 곱하기를 살려두면 감점이에요. 알겠죠? 그렇지만 풀이 과정에서 자 이렇게 곱하기를 살려서 이런 결과를 나오는 과정을 보여준 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서술형에서. 알겠습니까? 답 쓸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되나요? 자, 이런 것들 잘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자 도형에서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지금 이거에 할 만한 자리가 되나? 어차피 이거 이렇게 나오네. 자, 쭉 한번 가보자. 여기 그거 없더나? 이거 되게 많네요. 도형이 없었네요. 자, 도형이 없은 관계로. 여기 있네요. 기본 4번. 자, 기본 4번 보세요. 자, 기본 4번. 자, 사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런 거 도형으로 문제를 푸는데. 사각형 넓이를, 자, 이 기본 4번이 8쪽에 있죠? 네, 이게 딱 나왔습니다. 자,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요 삼각형 넓이하고, 자, 요 삼각형 넓이를 뭐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딱 더하면 되잖아. 맞지? 그치? 삼각형 두 개 더하면 돼. 자, 그러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합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식을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이게 만약에 답을 쓰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풀이 과정을 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식 쓸 때는 삼각형 넓이 1번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8 더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뭐 6 곱하기 B 이걸 밑변 곱하기 높이를 뭐 어떤 식으로 쓰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아직 답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냅두면 답이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약분합니다. 2하고 8하고 약분해서 4. 또 여기 2하고 6하고 약분해서 3. 최종적으로 이렇게 곱했어요. 4하고 A 곱해서 4A. 3하고 B 곱해서 자 플러스 3B.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거는 답을 쓸 때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답 쓸 때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서술형에서 답 쓸 때. 근데 중간에 풀이할 때는 어쩔 수 없어. 풀이 과정 중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풀이 과정 중에서는 생략이 안 돼도 자, 답 쓸 때는 꼭 생략을 해야 됩니다. 자, 답 쓸 때 꼭 생략하기. 자, 그렇다면 유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반지름 원주율 3.14로 생각했는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원주율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합시다. 원주율은 뭐라고요? 원주율을 자 고칠게요. 화이트로 좀 지워주셔도 되고요. 파이로 자 쓰라. 자, 그럼 원둘레는 아까 얘기했어요. 반지름의 R이라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둘레는 어떻게 쓰면 돼요? 네. 아까 둘레는 자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파이 R 파이 R 제곱 만약 3.14를 가지고 3.14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둘레 쓸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원둘레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겠죠. 2 곱하기 자 3.14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이걸 직접 곱하겠죠. 그래서 6.28 R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원넓이는 그냥 3.14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나와서 3.14 R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3.14 대신에 파이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됐습니까? 정리됐죠?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요거는 도형 가지고 하는데, 야, 그 다음부터가 심각해요. 여기는 아까 도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심각해요. 야, 여기서부터 봐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주 이용되는 표현으로 거스름돈, 정가, 원가. 그 뒤에 할푼리, 시간의 환산, 길이의 환산, 자연수의 자리 숫자. 와,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서 식을 표현하는 게 있지? 이게 문장을 읽고 식을 쓰는 거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나중에 활용 문제로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식 쓰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딱 나와버리면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는 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먼저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요거 바꾸는 문자로 환산하는 문제를 요건 내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낼 거예요. 여기 속력도 나오고요, 이해감 농도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녹화는 해도록 하겠습니다.